올해는 생물교육론이 이제 4점씩 여성문항 24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전공 A에서 출제된 교육과정 문항 빼고는 전체적으로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 문제가 동교육과정이,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계속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지역적이고 적용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대비하는 것이 좀 쉽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교육과정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제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걸 할 때에 교육과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그런 수업 방법이 나왔을 때, 교사학습 과정이 나왔을 때 많이 적용해서 문제를 푸니까요.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문제 말고는 대부분 기타 문항들은 평이했지만요. 포도넝쿨 모형이라던가 아니면 로슨의 순환학습 모형, 과학적 사고를 고르고 근거를 쓰라는 문제에서 근거를 작성하실 때 그냥 이해한 대로 뭐 이러니까 이유가 이런 거야 라고 대충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간결하고 명확한 정확한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채점이 아무래도 본인이 예상 점수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전략이나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수업 시간이 강의 시간이 2시면 보통 이제 12시부터 상담을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는요, 기본에는 충실하시되 저는 기본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수분들, 처음 시험 치시는 분들은 너무 전공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는 지금 생물교육론이 아니라 내용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물교육론은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생물 내용학은요, 이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초수분들은 한 번 내지 2번 다 돌리는 것도 이제 어려운데 어쨌든 한 2번 정도 이론을 돌리면요, 그때부터는 적용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격선까지 점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 커트라인보다 좀 더 높게 점수를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고 2차 준비를 할 때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인 합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기본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를 그냥 막 많이 풀어서 적용력을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하냐? 물론 적용력도 중요하지만요, 문제를 푼다는 건 적용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1회독, 2회독 했을 때 그 이론을 했을 때 그 많은 양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느 부분이 내가 지식이 구멍이 났느냐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문제풀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고 그렇게 본인이 아직 이제 완성되지 못한, 암기하지 못한, 이해되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따로 정리해서 꼭 하루에 1~2시간을 암기하는 시간, 순수히 손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써서 암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식을 메꾸는 연습을 꾸준하게 근면성실하게 하시다 보면요,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1년 만에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또 학원에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수업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교사나 강사들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은 내가 열심히 설명을 잘하고 열정적으로 재밌게 수업해야겠다가 아니라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을 때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 수업은 정말 내가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수업하는 게 제 강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나 정말 이러이러한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불을 지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나는 내년에 교단에 서서 학생들이 정말 내 수업을 듣고 생물을 정말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도 저 김태희 강사처럼 수업을 정말 잘하고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도록 수업하는 게 제 강의의 목표이자 철학입니다. 1차 시험이 끝난 직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가채점을 본인들이 하시는데요. 그 점수가 컷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 긍정적이고 힘이 막 솟고 그래서 바로바로 스타트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낮고 그리고 점수가 이제 막 높다 하더라도 내가 설마 실제로 점수가 칼체를 해서 내가 더 낮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 불안함을 좌절을 겪고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내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스쿨에서도 2차 대비 생물 수업 시험 대비를 일주일 이내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첫 주에는 다 모아서 한 번에 이제 2차 대비는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걸 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교과서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고 수업 시험도 이렇게 연습해야겠다라는 전반적인 설명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인강도 찍고. 그런데 이제 그 바로 다음 주부터는 1대1로 강의에 대한 첨삭이 들어갑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학원에서 교단에 서서 칠판 앞에 서서 직접 수업 시연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바로 앞에 앉아서 1대1로 수업 시연에 대한 촬영도 해드리고 피드백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그리고 2차 시험을 치기까지의 기간이 또 2주, 3주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1차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계속 봐드립니다. 똑같이 계속.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1차에 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뭐 근면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당장 수험생분들이라서 나는 교사가 되면 난 진짜 열심히 할 거고 난 정말 애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멋진 선생님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교사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되고 나시면 5년 이내에 매너리즘에 빠지세요. 똑같은 수업을 같은 교실에 들어가서 여러 교실에 들어가서 똑같은 수업을 반복하고 질리게 되죠. 뭔가 이미 내가 수업 준비해 놓은 거에 대한 반복만 계속하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근면성실과 열정은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왜냐면 금방 식거든요. 근데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하는 게 즐겁고 질문 받는 거 즐겁고 아이들한테 가끔 장난도 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매너리즘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어쨌든 학생하고 교사하고 만나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행동, 말투, 제스처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이 다 학생들이 알아봅니다. 이 선생님은 정말 우리들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이 선생님은 정말 월급 받으러 나오시는구나. 다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저는 합격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당연히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냥 교사가 아니라 제가 수험생 시절에 이제 노량진에 있는 어떤 영어 강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정말 수업 잘하시고 당연히 잘하시고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막 질문도 많이 받고 막 피드백, 레포 영상을 정말 잘 하시는 그런 선생님을 봤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학교 선생님한테는 못 보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이제 뭐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열정이 좀 떨어지시고 질문도 잘 안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릴 때 꿈은 학원 선생님 같은, 물론 학원 선생님이 같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열정적이고 정말 수업 잘하고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다 받는 그런 멋진 학교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었었고 또 이제 강사도 또 제 꿈이라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고요. 전 여러분들도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난 정말 사교육 같은 거 따로 할 필요 없겠다. 난 정말 이 선생님 수업을 학교에서 들으면 뭐 다른 애 돌들일 필요 없이 선생님만 수업을 들으면 끝까지 다 하면 나 생명과학은 다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수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수업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만든 유인물, 본인이 쓰는 교재 안에서만 있는 질문뿐만 아니라 학생들, 너희들이 내 수업을 듣고 교재를 개인적으로 사서 푸는 어떤 문제집에 있던 어떤 질문도 난 다 받아줄 수 있고
교재가 아니더라도 질문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궁금증도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내가 뭐 100% 완벽하게 답을 해줄 수 없을더라도 함께 고민해보고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해볼 거야 라는 그런 자세로 학생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따로 사교육을 하지 않고 선생님 수업만 잘 듣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물교육론 자체는 생물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과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전에요. 그건 기본이고 그 전에요.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하게 이해를 하니 나는 이렇게 수업을 해야겠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생물교육론을 배우실 때의 자세는 학생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수업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걸 배워야겠다라는 자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슬럼프, 징크스, 불운, 뭐 다양한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은 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불안한 마음이 들면 좀 어때요? 반면에 막 오늘 공부하는데 오늘은 정말 나 1차는 무조건 패스할 것 같고 다 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나 희망적인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합격 1차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합격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러한 일시적인 지금 이 순간의 불안한 마음이나 긍정적인 마음, 희망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오늘 내가 계획한 거를 근면하게 다 꾸준히 해나가느냐, 미루지 않고 했느냐, 성실하게 이루었느냐가 그 하루하루가 쌓여야 합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오늘 들었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많이 틀렸고 별것도 아닌 문제는 자꾸 실수해서 틀렸다고 해도 그걸 고치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안한 마음을 밑거름 삼아서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공부 잘 된다. 그럼 또 희망적인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다. 내년에 교단에 서서 난 정말 누구보다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잊지 말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그만이고요. 그 최종적으로 1년이 걸렸든 2년이 걸렸든 몇 년이 걸렸든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수험생들이 전부 다 실패만 맛보는 실패 연속이에요. 그걸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결국 끝내는 내가 빛을 보리라. 나는 좋은 선생님이 돼서 좋은 학생들, 훌륭한 밝은 학생들을 길러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앞만 보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